자, 이번엔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벽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명, 1000명대에서 5, 600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1년 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집단 감염원이 계속 비슷합니다. 요양병원 그리고 종교시설 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5,4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중에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한 10% 차지하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이 9.7%, 그러니까 두 시설을 합할 경우에는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뭐 관악구 교회, 성동구 요양병원, 경남 진주 기도원, 그리고 동부구치소도 여전히 확진자가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월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수용시설에서도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천지 사태가 있었고 사랑 제일교회발, 이번에는 BTJ 이름이 정확히 뭐죠? 열방센터. 열방센터. 예. 여기 지금 계속해서 다니는 신도들 자기 검사 받으라는데 계속 안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BTJ 열방센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고요. 네. 일종의 선교 목적의 교육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또 기존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또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5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전국 9개 시도 27곳의 종교시설과 모임으로 지금 확진자들을 더 퍼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방역당국이 기존에 이 센터를 방문했던 사람이 한 2,800여 명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한 170여 명이 늘어서 지금 3,000명 정도가 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행정명령을 통해서 확진자 보고 진단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자의 3분의 1만 진단검사를 받고 3분의 2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확진자가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그동안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치료비로 들어간 게 한 26억 원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과연 받아들일지 그게 좀 걱정인데, 이전에 이제 신천지 사태 때도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사례를 보고서 이분들이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신천지 그 사태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 오늘 선고 있었죠.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네. 유죄가 나왔죠. 그것까지 합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 유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거 자금을, 그러니까 신천지 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요. 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큰 관심거리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종교 단체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방역을 방해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신천지에서 초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신천지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재판부가 판단할 때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와 관련되어 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인 명단을 제출하거나 시설 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역학조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조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자료조사 협조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걱정이
지금 BTJ 그 신도들이 저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좀 걱정인데 저걸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BTJ 열방센터가 똑같은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느냐? 선교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유가. 네. 근데 지금 신천지 사례하고 이만희 총회장한테 무죄를 선고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BTJ 열방센터에서 우리도 지금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사례도 비슷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경우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위반을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CCTV 저장 장치를 빼돌려서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CCTV 저장 장치를 빼돌렸다고 하는 것은 앞선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명백한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고요.